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김홍균 교수입니다. 오늘 저는 9월 18일 발표한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총 지출은 올해보다 5.7% 늘어난 376조 원이며 국민연금 수입 등을 포함한 총 수입은 3.6% 증가한 382조 7천억 원입니다. 총지출 증가폭 5.7%는 2008년 세계 금융위기 이후 최대입니다. 정액 규모는 당초 계획 대비 8조 원입니다. 과거 통상적인 추경 지출이 5에서 6조 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꽤 큰 규모의 정액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 기조가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전환되면서 경기 부양을 위한 예산이 크게 증가하였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회 간접자본 예산입니다. 사회 간접자본 예산은 2014년 23조 7천억 원에서 당초 22조 원으로 줄일 예정이었으나 24조 4천억 원으로 오히려 7천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둘째는 복지 예산이 처음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0%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2015년 복지 예산은 115조 5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8.5% 증가하였고 규모로는 9조 1천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미 이번 발표된 2014-18년 국가재정운영계획안은 사실 어려운 세임 여건 하에서도 대통령의 복지 공약을 이행하고 새롭게 등장한 위험에서 국민을 지키려는 정부의 노력이 담긴 대체로 무난한 예산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예산안을 보면서 전문가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되는 측면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는 우리 경제가 정부의 당초안을 180도 바꾸어 경기 부양책을 쓸 만큼 위기 상황이냐는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일어나기 전 4월 15일 정부는 201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 운용 계획안 작성 지침을 확정했습니다. 이 지침엔 회복세 지속, 세입 여건 개선 등 18일 발표한 예산안에 반영된 인식과는 정반대의 경제 인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지난 4, 5개월 사이 우리 경제에 대한 정부 인식이 180도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경기가 좋지 않으면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빚을 내어서라도 확장적 재정 정책을 쓸 만큼 우리나라 경제가 나쁜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존재합니다. 내년 상반기 성장률은 올해 성장률보다 높을 것이라는 예측들이 최근 여러 기관들에서 발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엔 공짜 점심이 없다고 합니다. 경기 부양책도 그렇습니다. 경기 부양으로 인한 예산 증가는 고스란히 국가 채무 증가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년 관리 재정 수지 적자는 33조 6천억 원으로 GDP 대비 2.1%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2014-18년 기간 동안 국가 채무는 165조 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MB 정부 기간 동안 발생한 국가 채무 100조 원을 훨씬 상회하는 규모입니다. 국가 채무가 증가하면 장기 이주율이 증가해 민간 부분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경제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이 경제 이론입니다. 또한 이자 지급이 증가해 정부의 재정 지속성도 악화가 됩니다. 흔히들 일본의 장기 불황을 잃어버린 20년이라 표현을 합니다. 1990년의 일본 상태와 지금 우리의 상태는 인구 구조, 저성장, 저물가, 지나친 경상수지 흑자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유사합니다. 일본은 프라하 협정 여파로 발생한 경기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썼습니다. 1993년부터 2006년까지 동안에만 사용된 예산이 약 490조 원이었습니다. 100여 개의 강을 정비하는 등 토목공사 등의 많은 예산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일본은 경기 불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고 국가 채무는 GDP 대비 200%를 상회하여 세계 최고이며 이에 따른 이자 지출은 총 예산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독일은 프라자 협정으로 일본과 비슷하게 마르크화가 절상되었으나 특별한 경기 부양책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경제 체질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지속하였습니다. 통독 과정에서 엄청난 재원을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건전성도 유지하면서 높은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제 체질 개선 없이 단순히 경기 부양책을 쓸 경우 나라의 빚만 증가시킨다는 평범한 진리를 우리는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에서 다시 한번 새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재정 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이고 있는 것은 지출 증가도 한 요인이지만 우리나라의 세수 체계가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조세 체계 전반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는 채권을 통해 조달할 수밖에 없어 국가의 재정 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과 같이 비과세 감면 정리, 세원 투명성 강화, 금융소득 강화만으로는 늘어나는 복지 재정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습니다. 옛말에 만사는 빚에 맡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떠한 일도 도모할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정책이 필요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어렵겠지만 둘 모두를 다 아우르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